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동화윤 6과의 내용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워낙 이야기가 재밌어요. 반전도 있고, 마치 우리 옛소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연상시키는 이런 제목과 함께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제 아무리 쉽고 재밌었던 글일지라도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시험 대비용으로 우리 본문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문법상으로 과거 완료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과거 완료 기본 공식은 뭐죠? had 플러스 pp예요. 현재 완료가 have 플러스 pp인 것처럼 과거 완료는 had pp입니다. had 플러스 과거 분사. 언제 쓴다? 일단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뭐니 해도 과거의 일종이에요. 과거의 일종인데 그냥 과거랑 조금 달라요. 특히 언제 많이 쓰냐면 과거보다 더 이전 사건인 경우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이 글은 가구, 판매, 매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글이란 말이야. 어떤 상거래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worth라는 형용사 있죠. 형용사라 좀 얘기했어요. 명사일 때 가치란 뜻이 있는데 형용사일 때는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뒤에 뭐가 나오죠? 명사가 많이 나오죠. 돈이 많이 나오지. 어떠어떠한 액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worth라는 단어에다가 명사라고 했을 때 less를 붙이면 뭐가 되죠? 이건 가치가 없는 valueless란 단어. 얘랑 동의어잖아요. 제가 이걸 왜 적어드렸냐면은 바로 이 단어랑 구별하라고. price, 가격이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 priceless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valuable. 이것도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invaluable. 이거 뭔 뜻이에요? 부정어가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라는 동사 value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 in이 부정접두사예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너무 가치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charge, 비용을 부담시키다. 그죠? 뒤에 사람 나오고 for가 나오고 B에 대해서 A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다. 뭐 이런 동사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여러분 생각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길 바라겠어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자. 시릴 보기스, 이게 주인공이었어요. 아주 골동품 가구 딜러였습니다. 런던에 있는. 자, 그 다음 be known for, 너무나 유명하죠. 이 known이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일 때 뒤에 여러 가지 전치사가 많이 쓰입니다. 아마 학교에서 알려줬을 거예요. be known as 하면은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를 쓰면은요, 누구누구에게,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by도 있는데 by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끼겠어요. for, 이 for가 중요합니다. 이게 famous죠, 거의. 이게 이유의 for예요.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죠? 그는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냐? 뒤에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동명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그죠? 이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Buy good things at a low price. 낮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사다가,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좋은 물건들을 갖다가 비싼 가격,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 당연히 뭐가 남아요?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그죠? 프로핏이 많이 남겠지. 이런 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사업 수완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buy 쭉 읽고 나서 and then 다음에 sell. 근데 이거 전체가 지금 보세요. 전사 for 다음에 있다 보니까 ing, 동명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아예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떠어떠한 가격으로 할 때 전사 뭘 쓴다? at. 항상 내신에서는 전치사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떠어떠한 가격으로 그럴 때 at을 쓴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가구들을 얻었느냐. 그죠? 여러분, 이 문장은 지금 소위 말하는 뭐예요?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이게 원래 직접 의문문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이런 것도 막 물어본 학교도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은 그 가구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Where did you get the furniture?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people 나오고 나서 이게 say to가 동사 뭐가 된다? asked. 물었으니까 이게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그죠? 그에게. 그리고 나서 의문사가 where가 그대로 떨어지고요. 자, 이 he가 누구, 여기 you가 누구다? 이게 지금 he잖아요. 그죠? he, 주어 동사, 어순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였는데, 이 말하다 보다 얻었다가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도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People asked him where he had got the furniture.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가 그 가구를 얻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아,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 보기스 씨의 어떤 비밀은 단순했죠. 그는 쬐끄만, 그죠? 마을들, 일요일마다 에브리 단수명사, 그죠? 에브리 단수명사, 일요일마다 가서 문들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들을 두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접촉이니까 on을 써야겠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구 판매상이다. 사실 이것도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접속사 대. 그죠? 이 대은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원래 이거였겠죠?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작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가, 그죠? 가구 딜러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게 평서문이다 보니까 어때요? say to가 told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를 갖다가 대수를 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는 he로 바꾸고, 여기 나와 있는 M은 시제일치 해주느라고 he was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겠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약간 좀 시골에 계신 분들께서는 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돈으로 환산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가지고 등쳐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좋게 말하면 사업 수완이 좋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등쳐먹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그죠? how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valuable이란 형용사와 함께 쓰인 거죠. 이 어순 잘 봐두세요. How valuable their things were. 주어 동사. 그죠? 자신들의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콤마 so. 그래서 보기스 씨는 바로 그 촌동네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 먹은 거죠. 아까 제가 좀 나쁜 말로 등쳐먹었다 얘기했는데 요 표현 알아두세요. take advantage of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용하다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근데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남을 약간 속이는 겁니다. 이용해 먹었다. take란 동사를 썼습니다. take란 동사를 썼습니다. take란 동사 썼습니다. take란 동사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take advantage of라는 수고 알아두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문 누구다?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는 매우 값싸게, very cheaply, 매우 값싸게, very는 이렇게 원급 꾸며주는 거예요. 매우 값싸게 물건들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가보죠. Now, 이제 또 다른 일요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일요일마다 돌아다니잖아. 그죠? 또 하나의 일요일이었다. 보기스 씨는 어느 작은 마을에 다시 가게 되었어요. 자, at a house he visited. 그가 방문한 어떤 집에서. 여기 지금 뭐 생략? 관계대명사 목적격 생략. 위치나 대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관계부사 외웠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he visit의 목적어가 여기 앞으로 갔단 말이야. 뒤에가 지금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외워는 안 됩니다.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그는 두 사람을 만났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one이라 그러고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the other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another 있었잖아요. 여기. 여러 일요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또 한 번의 일요일. 그러니까 여기는 another를 썼지만 딱 두 개만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the other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명은 러민스라는 사람이었고 주인이었죠. 그죠? 집주인.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는 그의 아들 버티였습니다. 저는요 오래된 가구를 삽니다. 퍼니처는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인 거 알고 계시죠? 앞에 부정관사도 못 쓰고요. 뒤에 s도 못 씁니다. Do you have any? 어떤 가구 좀 갖고 계신가요? 의문문일 때 some이 아니라 any죠? 라고 보기스가 물어봤어요. No, I don't. 아니요, 저희는 뭐 없는데요. 라고 러맨스 씨가 말을 했죠. Take a look. 제가 이것 때문에 take라는 동사에 주목하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다 할 때요. take a look, have a look 이란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보기스 씨가 이제 물어봤죠. 물론이죠. 하고 들어오세요. 이분들은 되게 인정머리 있으신 분이네요. 러맨스 씨가 말을 했습니다. 보기스가 일단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가 어디야? 여기 대어는요. 거기에서란 뜻이 아니라 뒤에 is, was, nothing 있는 걸로 봤을 때 유도부사네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다시 거실 쪽으로 다시 갔대요. And there it was. 이 대어도 유도부사네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there was nothing이었죠. there is, there are 하고 명사. 근데 그 명사가 이렇게 대명사 it이나 they나 뭐 he나 she나 이런 경우일 때는 주어 동사 어순이라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외워두세요. There it was. 바로 그것이 있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보기스가 찾고 있던 그것이었겠죠. 관계대명사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테이블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강조했었던 그 유명한 단어 priceless. priceless. 긍정적인 단어 priceless. 긍정적인 단어 priceless.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18세기 영국 풍의 가구 한점인 그런 테이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구는 셀 수가 없어요. 테이블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은 앞에 어가 붙었죠. 근데 이렇게 가구처럼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하나가 있으니 바로 피스라는 명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보면은 우유 한 잔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하죠? 밀크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글래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밀크를 셀 수 있기 위해서. 만약에 우유 2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o glass를 갖다 복수로 만드는 거죠. of milk.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font는 못 세니까 piece of를 쓰는 겁니다. 그죠? 가구 한 점. 정말 셀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그런 18세기 영국풍의 가구 한 점인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갖다가 미리 이수로 받은 거였어요. 그죠? He was so excited. So. 이 자리에 such 쓰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very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는 너무나 exciting이 아니라 excited 감정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대시 나옵니다. 이 자리에 which 쓰면 안 돼요. 접속사 대시입니다. 이 자리에 왔으면 안 돼요. 꼭 that만 써야 됩니다. 그는 너무나 신이 나서 흥분해가지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동사 꾸며줄 때 almost는요. 거의 뭐뭐 할 뻔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다음 당연히 너무 놀라서 넘어질 뻔 했으니까 but가 아니 물어봤겠죠. 무슨 일인가요? nothing at all.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죠? lie의 과거형. 거짓말하다 lie의 과거형 lied.
여러분, 자동사 눕다의 과거형은 뭡니까? lay죠, lay.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다? straight face.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with a straight face. with a straight face. 정색을 하고서 시침을 뚝 떼고서. 영어에 이런 게 있어요. face인데 긴 face가 있어요. 이건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서잖아. straight이란 말은 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 똑바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테이블은 복제물입니다. 짝퉁이라고요. 이 리프로덕션이라는 명사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은 이 테이블이겠죠? is 비동사, 그 다음에 was란 형용사 있고 여기에 지금 액수가 나와 있네요. only a few. 파운드라는 거는 한 뭐 2, 3파운드란 얘기겠지? 그죠? 한 2, 3파운드밖에 가치가 없다. 자, 어쨌거나 파운드를 좀 세는 거 아니야. S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only a few 쓴 겁니다. 오직 몇 안 되는 파운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it의 소유격이 뭐죠? it에다 바로 s 붙이는 거죠. 이거는 it is의 줄임말이고 worth를 명사로 한번 해봅시다. 그것의 가치는 비동사 이제 나와야겠죠. 이게 주어니까. 그죠? 나머지는 똑같겠죠. 오직 몇 파운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worth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본문 3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사주겠소. 뭐 사줄 수는 있어. 뭐 이런 말투겠죠. 제 생각엔 말이죠. 내가 이걸 갖다가 살 수도 있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이거 왜 사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내 테이블의 다리가 주어가 더 렉스예요. 복수입니다. 테이블도 아니고 홈도 주어가 아니라 렉스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가 맞죠. 여기 이즈 쓰면 안 되겠죠. 수일치. 우리 집 테이블의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요. 나는 당신네 테이블의 다리를 갖다가 잘라서, 그죠?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그것들이 뭐야?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다리들이겠죠. 당신의 테이블의 다리들을 갖다가 mine. 이 mine이라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my 테이블이겠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받는 소유대명사 mine. 내 것에다 붙일 수가 있겠네. 여러분, 이 문장,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이 브로큰을 갖다 외워주시고요. 수동태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은 전체 다 외워주세요. 다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cut off라는 요 수거도 되게 중요하고요. cut off, 잘라내다. 그 다음에 이 cut off가 attach라는 동사와 함께 and로 연결되면서 이 can에 걸린다는 거. 둘 다 동사 원형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대명사 댐이 받고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 mine이라는 소유대명사가 받고 있는 게 뭐냐.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유명한 attach A to B라는 수거까지. A를 B에 붙이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출제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문장은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다고 했으니까 얼마면 되겠소? How much? 그죠? 얼마에 사겠소? 이런 얘기겠죠. 근데 뭐로 대답해요? Not much. 그렇게 많은 액수는 못 줄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라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약간 부정적인 얘기니까 I'm afraid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게 이거죠. 예를 들면은 나 늦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나 늦을 것 같아. I think I'll be late. 나 늦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내가 늦는다는 얘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I'm afraid. 나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죠? 이건 그냥 복제물, 그죠? 짝퉁. 이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주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야, 정말 사업수완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 주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못 준다고 했는데 10파운드로 합시다. 10파운드요? 아니, 이 테이블은 그 10파운드
그것보다는 이상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15파운드는 어떻소? How about 아시죠? 제안할 때 make it 50. 그걸 그냥 50파운드로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30. 그죠? 이것이 나의 최종 제안이요. My final offer. 이 offer란 명사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하네. Okay, it's yours. 그래요. 이것은 당신 것이요. 소유대명사 아까 mine도 있었고 여기 yours도 있었고. 그죠? 이건 당신 거란 얘기는 그래 좋아요. 그렇게 거래합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가지고 가다 take예요. 그죠? 어떻게 그것을 그 테이블을 가지고 가실 예정이요. 여기서 how는 아까 how valuable 할 때는 얼마나 라는 의미였지만 여기서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죠? 어떻게 가져갈 예정이요. 이것은 이 테이블은 당신의 그 차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봅시다. We'll see. 그죠? 보기스 씨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갔죠? 자신의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on his way to the car. 자기 차로 가는 길에 on 소유격 way to 장소. 그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보기스 씨는 cannot help ing.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미소가 절로 나왔다. 이거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외워야겠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쓰자면 여기 스마일이 되어야겠죠. 동사원형. 그죠? 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원형. help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have no choice 혹은 option 혹은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그죠? 미소를 지으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지금 시제가 전부 다 과거니까 여기를 갖다가 뭐 couldn't 이런 걸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couldn't. 그 다음에 여기는 had로 바꿉시다. 그죠? 이거 좀 과거니까요. 그죠?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이 사람이 지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테이블은 바로 모든 딜러가 꿈꾸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 이 자리에 which나 that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every 단수명사. dream of, 꿈꾸다. 그죠?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는 자신의 그 운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이 있다니. 자, 이 상황에서 그 집 안에서는 다른 대화가 펼쳐집니다.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어쩌죠? 만약 뭐뭐라면 어쩌죠?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What if? 여기 what what happens? What happens? What will happen?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이 테이블이 그의 자동차, 그래서 그가 누구죠? 보기스 씨죠.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he might not pay you. pay. 사람. pay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다. 어쩌면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돈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러미스 씨도 어때요? 돈은 벌고 싶으니까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또 관계대명사 맞절이네요.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은 보통 맞절은 단수 취급 많이 하죠. 오직 다리뿐 아니냐. 선생님, 다리들은 복수니까 이 왓절도 여기를 복수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리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리들 전체를 지금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단수로 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cut off. 이게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the lex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일 때는 이렇게 구동사, 동사 플러스 부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대신에 다리를 한번 잘라보자 라고 러민스 씨가 말을 했습니다. Great idea. 좋은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대목조차도
간접 화법으로 한번 바꿔봐라.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여러분.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said Robbins. 이걸 갖다가 간접 화법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러민스는 제안했겠죠. 누구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버트에게. 뭐라고? 야, 우리 잘라보자. 그죠? 그 다리를 누구를 위해서? 그 보기스 씨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간접화법을 바꿀 수도 있다를 알려준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아들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들은 뭘 꺼냈다? 또 take라는 동사 나왔네요. 그죠? take out a saw. 톱 하나를 갖다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took 목적어 써주고 그 다음에 out이라는 부사를 나중에 써줘도 되는 거죠. 왜?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사이에만 들어가야 돼. it이라든지 them 같은 거는 분명히 사이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트는 began to cut off the legs. 그 다리들을 갖다가 자르기 시작하였다.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보기스 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 이 대목 외워야 되겠어요? 외우지 않아야 되겠어요?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보기스 씨가 돌아왔을 때, 과거였죠? 근데 이미 다리는 이미 잘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헤드 PP인데 거기다 수동태까지. 이야, 시험에 나오겠네. 단순히 과거 완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동태까지 결합된 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리들은 이미 잘리고 난 뒤였습니다. 근데 당연히 보기스 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당신에게 베푸는 은혜요, 호의요. 아, 난 당신에게 이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 돈 더 달라고 안 하겠어. 차지, 사람, for 어떤 행위. 그죠? 라고 러민스 씨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보기스 씨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정말 충격을 받았겠죠. 또 나왔네, 소우댓. 이 자리에 서치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자리에 벨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쇼트예요. ed예요. 쇼킹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대자리에 왔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또 위치 쓰면 안 돼요. 그는 아무 말도 not anything, nothing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미스터 보기스는 shocked, 그죠? to say anything.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 투투용법이죠. 그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제게 제가 넘어간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다가 영어로 뭐죠? 물다? 바이트죠, 바이트. 그런데 보세요. 물던 놈이 지가 물리다. 이게 이제 비튼, 바이트의 과거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남을 물던 놈이 지가 물린다. The biter bit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딱 이 보기스 씨에게 딱 해당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되게 재밌게 읽으셨나요? 비록 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해본 강의였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뭔가 이렇게 좀 실마리나 돌파구를 정리를 하는데 명쾌하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